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너견제에 이어 저배당까지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다음 달 주총을 앞둔 상장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르노 삼성에 대해 프랑스 르노 본사가 신차 물량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르노 삼성에 제2의 한국 GM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U+가 CJ 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케이블 TV 시장에 빅뱅이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인 동의 없이 100여 건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엔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양유업이 배당을 너무 적게 하니 이를 더 늘리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또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양유업의 배당 정책을 세우고 자문을 맡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는데요. 어제자로 한진칼의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남양유업의 배당이 얼마나 적길래 국민연금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남양유업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단기이익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17%입니다. 상장사 평균이 33%니까 평균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3년에 걸쳐 저배당 기업들을 관리하는데 1년 차에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다음 해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뒤 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대상 기업을 공개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저배당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주주 제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가 실현되려면 다음 달 남양유업의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약 6%의 지분으로 남양유업의 2대 주주이기는 합니다만 최대 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무려 51%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주통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연금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주권 행사 결정은 간접적으로 남양유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양유업이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의 한진 오너일가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도입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KCGI가 한진 그리고 한진칼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고요? 네, 강성부 펀드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한진 측에 서신을 보내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또 주총 관련 업무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직접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성부 펀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 2천여 개사 가운데 60% 이상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강성부 펀드가 이렇게 전자투표제 도입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뭡니까? 네,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조양호 회장 등 오너일가와의 표 대결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성부 펀드로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의 표까지 끌어들여서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지분을 합쳐도 최대 주주인 조 회장 측 지분의 10%가량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강성부 펀드는 앞서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주주 의견 취합, 또 소액주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서 한진 오너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자투표 요구에 대해서 한진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한진 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성부 펀드가 오는 18일까지는 이사회의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공을 넘긴 만큼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모회사인 프랑스 르노사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르노 본사가 노조에 보낸 경고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르노 본사의 경고는 한마디로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면 신차를 배정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르노 삼성은 소형 SUV인 닛산 로그를 본사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물량이 지난해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생산한 물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결국 본사의 경고장은 전 세계에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파업을 조속히 중단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르노 삼성 노조가 이렇게 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뭔가요? 네,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노조는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28차례나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대신 생산성 경력금 등을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지만 이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8개월째 임단협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다는데 자칫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르노그룹은 요즘 전 세계 각 공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산 공장에 배정되는 물량이 지난해 수준보다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판매 실적도 17%나 줄었고 장기 파업으로 생산 차질도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배정 물량까지 줄면 르노 삼성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동률이 하락하다가 결국 지난해 공장 폐쇄가 결정된 한국 GM 군산 공장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 업계에선 르노 삼성이 제2의 한국 GM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완성차 업계와 달리 노사 간의 별다른 잡음이 그동안은 들리지 없었죠. 않았던 게 르노 삼성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노조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 인상이에요. 임금 인상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을 10만 667원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개발비도 2만 133원 그리고 2교대 수당 2교대로 돌아가는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경력금 300만 원 지급 이런 요구사항인데 회사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임단협이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지금 리포트에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회사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면 한국 이제 본사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네. 본사에서 경영진들이 만약에 임금 협상이 빨리 타결되지 않게 되고 노조가 협상은 계속할 수 있지만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모델을 배정하는 것도 제외시킬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현재 아까 닛산 로그라고 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로그가 이제 소형 SUV인데요. 이게 미국에 전량 수출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9월이면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9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수탁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공장에 이걸 수탁할지 아니면 다른 공장으로 넘길지도 이제 본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도 일본에 있는 규슈 공장하고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 있는 삼성 르노 공장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 공장이 이걸 따냈어요. 네. 그런데 임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파업이 계속되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인데 네. 이 기본급,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이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낮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제가 아까 일본 규슈 공장을 예를 들었잖아요. 규슈 공장 같은 경우에 평균 인건비보다 우리나라 공장이 한 20%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낮지 않다. 다만 이제 본사 그러니까 르노 본사보다는 약 80에서 85% 정도 수준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노 본사보다는 낮지만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르노 이제 자회사들보다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낮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급이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생산 비용도 올라갈 테고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물량 배정에도 불리해질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그라고 하는 이 수탉 생산도 만약에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장의 차질이 생산성의 차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면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우리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GM 군산과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르노 삼성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부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르노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좀 숫자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2,500에서 4,000명 정도라고 보면 그 밑에서 하청이나 아니면 또 부품 공장에서 이게 납품하는 회사까지 하면 2만 5천 명 정도의 부산 지역에 2만 5천 명 정도의 그 근로자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 르노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배정을 못 받고 신차 배정을 못 받고 노구에 대한 수탉 판매도 수탉 생산도 금지되게 된다, 많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줄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이제 부산 전체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난해 르노 삼성의 판매량을 보니까 23만여 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 중 이제 로그의 수출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데 예. 만약에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하면 르노 삼성은 경영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얘기가 있죠.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대수보다는 수탉으로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는 대수가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수탉 판매 생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딴 나라로 넘어가게 되거나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 르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수탉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이 떠나가게 되게 되면 절반 이상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품을 대고 있던 부품 회사들도 도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르노 삼성을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사에서 새로운 신차 배정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수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제2의 GM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판매 부진에 노조 갈등, 급기야 이제 공장 가동률이 30%를 밑돌면서 문을 닫았던 게 한국 GM 군산 공장이었는데 이러면은 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문을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르노인데 르노 삼성 자동차가 만약에 뭐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철수하겠다고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협력업체까지 하면 2만 5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사 간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측도 노조의 의견을 일정 부분 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노조도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으로만 매달리게 되면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 인상 예를 들면 인담이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만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 공장이 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노조가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사가 함께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조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 문제 현대하고 기아가 광주형 일자리를 잘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사가 계속 대립 구도로 가고 노조가 뭐 임금 협상 때마다 이렇게 이제 파업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면 그것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노조가 대립이라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조와 사측은 항상 대립이라는 구조로만 봤다고 하면 이제 협력하는 입장 또 함께 상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 지금 경제 성장도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크게 막 발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완성차 업체가 경쟁도 심하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산업 또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노조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완성차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르노 삼성 사태와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총 18,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전달에 비해선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1년 전보다 판매량이 23% 감소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으로 전체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LG U+가 장고 끝에 케이블 TV 업계 최대 매물로 꼽히는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인수안을 확정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업계의 인수합병, 빅뱅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단독 취재한 손석우 기자 연결합니다. 손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그동안 LG U+가 CJ헬로 인수에 관련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지지부지 시간을 끌어왔는데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LG U+는 매물로 나와 있는 CJ헬로를 인수키로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서 CJ헬로 인수에 관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주사인 주 LG에도 인수 가격과 합병에 따른 시장 영향, 시너지 등 종합적인 인수안을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대상은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며 인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해 1조 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G U+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CJ헬로 인수안을 지주사인 주 LG에 보고했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석 달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인수안에 대해 구강모 회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LG U+가 최종 인수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CJ헬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4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TV 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LG U+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수를 800만 명대로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합병 승인을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판단도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쉬운 사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LG U+와 CJ헬로 합병 승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방송통신업계의 또 다른 매물인 이 딜라이브 등에 대한 인수전도 다시 불씨가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인수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콘소시엄 구성 등 확정 연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넥슨 인수전에 나선 넷마블이 콘소시엄을 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또 세계 최대 게임 업체인 중국 텐센트와 손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2위 게임 업체인 넷마블은 그동안 1위 넥슨을 인수할 적임자로 거론돼 왔는데요. 다만 몸값이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넥슨을 넷마블이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MBK 파트너스, 또 넥슨의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유통을 맡은 텐센트와 손을 잡을 경우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넷마블은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카카오와 넷마블이 협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카카오와 넷마블의 협력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카카오로서는 넷마블과의 대결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 인수전에는 외국계 PEF인 칼라일 그룹, 콜보그 크레비스 오버츠, 텍사스 퍼시픽 그룹 등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8% 떨어지며 1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의 여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주 0.14% 떨어지며 5년 5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에 비해 설 연휴의 영향으로 하락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우리은행 한 지점장이 환경미화원 명의를 동용해서
100개의 통장을 발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고객 동의 없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지난 2017년 금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약 100명은 매달 실시하는 안전교육 설명회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통장이 본인의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개설됐다는 점인데요.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때 기입한 신상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당시 지점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부문 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직원 4명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네, 그런데 엄 기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2005년에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2007년에 계좌 개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점 직원이 과거에 받았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이 내점한 것처럼 꾸며 계좌를 개설한 건데요. 우리은행의 다른 5개 지점에서도 사망한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 10개가 개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일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된 우리은행 직원 3명에게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 첫 신발 기업으로 출발했던 화승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의류,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협력업체 신여곶이 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화승의 법정 관리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현재 화승지부는 산업은행과 KTBP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작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화승을 인수한 뒤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산은이 화승을 인수하기 직전인 2015년 3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다음해 1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 2017년엔 25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며 손실폭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산은이 부실 자산을 처분하고 비용을 감축하는 등 사모펀드식 구조조정에만 몰두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은에선 무슨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지원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산은은 펀드에서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은 다른 출자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펀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산은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산은이 화승에 특별 지원을 할 경우 부실 기업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나쁜 선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2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총 141만 4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특히 연휴 둘째 날인 2일에는 22만 5천 명이 몰려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 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2월 말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가량 빠지며 2,178포인트, 코스닥 역시 0.19% 하락세 72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하락세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삼성전자 지분 5%가량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3%가량 내림세입니다. 4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주 관련해서 남양유업과 한질카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2%가량 오르면서 6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0.5% 오름세 27,450원입니다. 다음에서 넷마블과 넥슨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지금 넷마블이 중국 게임업체인 텐센트와 연합을 해서 넥슨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넷마블은 8%,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5%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제철도 현재 29%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29% 오름세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